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승리섬. 드디어 여러분이 그 자각 위에 서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키나와 광포 제2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키나와의 앞길을, 미래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기념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싶어 이곳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념 촬영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신이치는 먼저 여성 그룹 2팀과 이어서 남성 그룹 2팀과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가 물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낙도 본부 총회에 참석하시지요? 예! 하고 힘찬 목소리가 돌아왔다. 나도 참석하니까 또 만납시다. 환성이 일고 웃음꽃이 퍼졌다. 신해치는 창가 부임회관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본부 주변의 길에는 낙도 본부 총회에 참석하러 온 멤버들이 오가고 있었다. 신이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네고 인사를 나눴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함이? 한순간의 만남이 한마디 격려가 그 사람에게 일생의 원점이 되기도 한다. 격려는 마음의 빛을 보내는 일이다. 신이치는 낙도 본부 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낙도에서 온 부인부 대표들과 간담했다. 일본에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외에도 오키나와 본섬을 비롯해 섬이 7천 개 가까이 있고 그중에 사람이 사는 섬이 약 400개가 된다고 한다. 신이치는 이날 간담회에서 낙도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과 풍요로움은 대도시가 얼마나 번영하고 있느냐로 가늠하는 것이 아닌 낙도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섬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고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본토에서 떨어진 낙도는 그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고 말았다. 그런 낙도를 개발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53년에 낙도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10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개정과 연장을 거듭해 항만과 도로를 정비하고 학교, 진료소, 전기, 간이 수도 등을 설치했다.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자 본토에서 노동력 수요가 많아져 섬의 일손이 점점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낙도의 인구가 줄면서 농업 등의 생산 활동도 눈에 띄게 떨어져 학교나 진료소를 지어도 그 고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했다. 항구, 도로, 전기, 수도 등을 갖추어도 섬의 산업이 근본적으로 번성하지 못했다. 결국 섬은 공공사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의 낙도 진흥은 표면적으로 본토와 동등한 생활 환경을 갖추는 데만 급급해 장기적인 전망이나 섬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결여되었다. 물론 기초생활 시설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그 섬의 특색을 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간 산업, 진흥을 돕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간담하는 자리에서 낙도에서 온 부인부원들의 근황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섬 생활은 대부분 결코 풍족하지는 않았다. 섬을 나와 대도시로 일하러 가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 학기원들은 사람들의 행복과 섬의 번영을 바라며 오로지 신심에 힘썼다. 신이치가 힘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광포의 길을 열어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울며 불며 도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섬에서 보내오는 편지도 많이 받습니다. 또 전국 각지를 방문할 때마다 낙도에서 오신 분은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간담하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치렌 대성인에게서 그 섬의 광선유포를 의탁받고 부처의 사자로서 지용 보살로서 각자의 섬에 출연한 것입니다. 부처가 보낸 불자가 진리 없습니다. 불행의 진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괴로워도 이를 악물고 강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면서 끝까지 분발하기 바랍니다. 나는 낙도에서 주위 사람들의 신신반대 속에서도 착실히 신뢰를 쌓아 광선유포의 길을 열어온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자이고 참된 승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어떤 간부보다도 신심이 강성한 분들이고 창가의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총회에 참석한 이유도 그런 여러분을 상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회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광선유포의 투쟁을 전개하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섬에는 각각의 풍속, 습관, 전통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척도로 종교를 판단했다. 그 속에서 학계원이 탄생하자 섬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타 함께의 행복과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는 창가학회라는 약동적인 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것은 지금까지 알던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생겼다.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튼 오해와 편견은 니지렘 불법과 창가학회를 섬의 풍습과 전통에 융화될 수 없는 종교로 낙인을 찍었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신심을 시작한 사람이 지위도 재력도 없는 약한 처지일수록 주위의 반발과 압력은 격심해졌고 점차 탄압과 박해로 이어졌다. 때로는 인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섬에는 도망칠 곳이 없다. 지나치게 무도한 처사를 고발하려고 해도 파출소도 없고 경찰관이 없는 섬도 많았다. 또 경찰관이 있어도 섬의 복잡한 세력 관계 속에서는 법률보다 섬의 관습이나 무언의 관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지는 섬의 번영을 바라며 광선유포의 깃발을 드높이 내걸었다. 규슈 서북부의 본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인구가 3천 명 정도인 섬이 있다. 이 섬에서 1960년대에 박해의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1959년 5월 이 섬에 학회원 부부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곤노 하루요시와 아내 마스였다. 마스가 심한 갱년기 장애로 힘들어할 때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사는 지인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편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입회했다. 마스는 신심을 시작한 이 직후부터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사라지면서 병상이 호전되는 것을 실감했다. 이것이 지인이 말하던 초신의 공덕인가 하고 생각했다. 환희한 부부는 배운 대로 혼교에 힘썼다. 우울해하던 마스가 건강해져 생기발랄하게 불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몇 달 사이에 4세대가 입회했다. 이듬해 8월에 실시한 학예 지방 지도에 회원 수가 크게 늘었다. 당시 학회의 제일선 조직인 조가 생기고 이윽고 22세대로 발전한다. 그리고 1961년 8월에 실시한 학예 지방 지도 때는 반이 결성되었다. 그러자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 삼하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어서 1087쪽는 어서 말씀처럼 장마의 폭풍우가 사납게 날뛰기 시작했다. 학예 지방지도 마지막 날 섬의 청년들이 괭이와 낫을 들고 길가에 떼지어 모여서 자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회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학회원이 잇따라 탄생하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지역의 유력자가 뒤에서 부추긴 것이다. 학계 간부를 집에 불렀다는 이유로 집 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라라고 소리친 경우도 있었다. 유력자들은 더욱 학회를 공격할 작전을 짰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 회비에서 내던 신사 기부금도 집집마다 직접 걷기로 했다. 그들은 학회원이 기부금 납부에 난색을 표하자 마을의 비협력적이고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학회원을 배척했다. 회원 중에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가 모두 끊기거나 마을 공유지의 자치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섬의 산업은 어업과 농업으로 농업 중에서도 잎담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계원은 그 조합에서도 제명당했다. 곤노 하루요시는 농업에 종사했는데 잎담배 생산 조합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채소 재배로 바꾸었다. 그런데 섬에서는 아무도 그 채소를 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섬에 가서 팔아 생계를 꾸려야 했다. 또 어느 가게도 학회원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다. 정보를 받은 지부의 남자부 간부와
교주의 학회 간부가 촌장을 찾아가 마을의 대응을 따지고 사태 수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파출소도 찾아가 같은 섬 사람인 학회원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래도 박해는 사라지기는커녕 아이들까지 무도한 처사를 당했다. 아이들이 창가, 창가라고 학회원 아이들을 놀리며 툭 치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학회원 아이들은 집단 괴롭힘을 당해도 부모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괴로워하며 분투하는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지는 지지 않았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이것으로 숙명전환할 수 있겠군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아무리 강적이 겹치고 더해도 결단코 퇴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어서 505쪽라는 어서를 읽고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 섬에서 박해 사건이 일어나자 학회원은 온 힘을 다해 서로 격려하면서 법적 수단도 강구해 해결하려고 노력을 거듭했다. 섬 동지의 훌륭함은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데 있다. 신심을 시작하고 모두 절복과 홍교에 도전하면서 병과 가정 불화를 이겨내는 등의 체험을 쌓아갔다. 탄압, 바라던 바가 아닌가. 어서 말씀은 그대로가 아닌가. 우리의 신심도 드디어 진짜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지금이야말로 절복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모두의 마음이었다. 니지렌 대성인의 지금은 비방하던 사람들도 부르시리라. 어서 1241쪽라는 대확신을 가슴에 안고 5에서 6킬로 떨어진 다른 마을에도 홍교하러 갔다. 이윽고 학회원 배척을 문제시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촌장, 촌회, 의장, 촌낙의 중심자들이 모여 회의했다. 그리고 일부 유력자의 압력으로 학회원을 냉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학회에 사죄했다. 또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싶다고 희망했다. 학회원이 부당하게 압박당하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난 때였다. 섬 동지의 신심과 인간적인 성실함이 모두 압박을 물리치고 훌륭하게 승리한 것이다. 나가사키 현에는 흔히 구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 등 탄광으로 번성한 섬도 적지 않다. 그러한 탄광섬에서도 탄압 사건이 일어났다. 1962년 2월 섬의 반을 결성하고 과감히 절복을 전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어서에는 이 사바 세계는 제육천 마왕이 지배하는 영토이므로 묘복 광포의 투쟁을 일으키면 부처의 군세를 토벌하려고 장마가 덮친다고 쓰여있다. 광선유포의 전진은 반드시 박해와 탄압의 폭풍을 불러 일으킨다. 그 탄광섬에서 1962년 6월 탄진이 폭발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회사 측이 할당량을 달성하기까지 날마다 노동시간을 연장한 탓에 회사에 대한 작업자들의 불만도 쌓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제2의 노조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있었지만 노동자 측보다 회사 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회사 측도 작업자를 불신하고 있었다. 채용할 때 주는 준비금만 챙겨서 사라지거나 일을 조퇴하고 파친코에 빠지거나 술을 마시고 결근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회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결근이나 조퇴할 때 자주 학회 핑계를 댔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으면서도 비번인 날에 학회원이 절복하러 와서 충분히 쉬지 못했다. 밤 늦게까지 학회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는 등으로 사유를 적었다. 탄광의 사택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칸칸이 이어진 공동주택으로 소리가 옆집에 다 들렸다. 자담회를 열면 그것도 이용당해 결국 사유서에 학회 자담회가 시끄러워 잠을 설쳤다고 적었다. 학회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담회를 열었다. 회사 측은 학회원을 눈의 가시로 여겼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자담회를 해라 라며 압력도 가했다. 자담회를 할 생각이면 사택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야외에서 자담회를 열기도 했다. 학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던 회사 측은 제2의 노조를 결성한다는 소문을 듣자 학회가 주도하고 있다. 회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증오심을 드러냈다.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억측이었다. 회사 측은 학회에 저지른 행동이 떳떳지 못하기도 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격이었다.
그리고 회사 측은 학회의 세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회원의 집을 찾아가 압력을 가하고 업원전을 빼앗으며 다녔다. 탄광섬의 남자 부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일어섰다. 다야마 히로스케 남자부 반장을 비롯해 대표 서너 명이 회사의 노무 담당자에게 면회를 요청해 항의했다. 신교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신앙의 대상인 업원전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탄압입니다. 빼앗아간 업원전을 당장 돌려주십시오. 다야마의 말에 노무 담당 책임자가 거만하게 말했다. 업원전이라는 게 불단에 걸어놓은 족자를 말하는군. 우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데 학회가 싫어진 사람이 학회를 그만두는 것도 신교의 자유가 아닌가? 그럼 묻겠습니다. 대체 왜 회사가 개인의 신앙에 간섭합니까? 지금은 채용할 때도 창가 학회원이면 고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 차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투쟁하겠습니다. 회사가 간섭했다고 하는데 학회원이 회사에 폐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학회에서 일회관에 어떻게 지도하는지 아십니까? 다야마는 학교에서는 신심은 한 사람 몫, 일은 세 사람 몫이라고 지도하며 야마모토 회장도 언제나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말했다. 청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 측의 부당한 대응은 학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항의는 자연스럽게 절복이 되었다. 다야마는 탄광회사 노무 담당자들 앞에서 학회는 어떤 종교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노무 담당자들의 태도와 표정이 차츰 바뀌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었다. 노무 담당 책임자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묻겠는데 학회는 제2의 노조를 만들어 회사에 대항할 생각인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 회사가 법률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위협한다면 철저히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야마는 회사 측이 업원전을 빼앗은 건을 따졌다. 그 수는 15세대로 회원의 이름도 확인했다. 또 업원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따졌다. 당연한 일이지만 회사가 개인이 수지하는 업원전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 학회원에게 업원전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회사 측은 이번 면담으로 학회원은 제2의 노조를 결성할 의사가 없다는 점, 학회의 지도는 사회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탄광 사택에서 학회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홍교도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때 신이치는 6월에 시나노 마치에 개관한 창가 부인 회관 훗날 시나노 문화회관에 있었다. 지부장회가 끝나면 오키나와 동지를 이곳으로 불러 함께 기념 촬영을 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멤버들은 지부장회를 마치자 담당 간부에게서 창가 부인 회관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들었다. 본부에서 걸어서 2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갈색 타일벽의 녹색 기와 지붕이 산뜻한 2층 건물이었다. 회관에 들어가자 신이치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모습을 나타냈다. 먼 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키나와의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노고하고 또 노고하면서 투쟁하셨습니다.
큰 사명이 있는 지용보살이고 광포의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나는 부처를 공경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불법자로서 당연한 길입니다. 신이치는 오키나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키나와 여러분이 스스로 행동을 일으켜 학회 본부에 오셨다는 사실이 최고로 기쁩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행복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라면 주위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점점 비애해졌게 되면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실은 거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법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자립의 철학입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주의를,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지 않습니까?